안녕하세요. 주가박입니다. 자, 이번 주는 코로나19 백신과 코로나19 확산세의 진행 속도가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시장은 환호와 우려를 반복하며 마무리하였는데요. 이번 주에는 어떠한 재료로 시장이 움직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 16일 월요일에 다우지수가 1.37%, 나스닥이 0.02%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국내 증시도 보시면 거래소에서 1.97%, 코스닥에서 0.98%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재료로 보시면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감에 시장의 반등에 성공했다라는 재료가 있었었고요. 자, 그 다음에 17일 화요일도 보시면 다우지수가 1.6%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나스닥이 0.8%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반면에 국내 증시를 보시면 거래소에서 0.15%, 코스닥에서 0.93%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그 재료로 보시면 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 실험이 94.5%의 높은 예방 효과를 냈다라는 내용이 있었었고요. 이로 인해서 경제가 조기에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요일도 한번 보시면은요. 18일 수요일에는 다우지수가 0.56%, 나스닥이 0.21%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반면에 국내 증시는 거래소에서 0.26%, 코스닥에서 1.46%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또 그 재료로 보시면 미국의 소비 지표가 부진하게 발표가 되면서 미 증시가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9일 목요일도 한번 보시면 다우지수가 1.26%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나스닥이 0.82%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를 보시면 거래소에서 0.07%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에서 0.96%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재료로 보시면 코로나 백신 기대감에 이어서 또다시 코로나19 확산세가 사그러지지 않는다라는 이런 재료가 있었었고요. 그 다음 미 각 정부에서 봉쇄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라는 재료가 나오면서 미 증시가 또 이렇게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요일장도 한번 보시면은요. 지난 20일 금요일에는 다우지수가 0.15%, 나스닥이 0.87%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국내 증시도 보시면 거래소에서 0.24%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 코스닥에서 1.19%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재료를 보시면 목요일 재료와 별다른 내용이 없는데요. 코로나19 제3차 유행세가 완연해지며 봉쇄 확대 조짐이 보인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시장은 오히려 코로나19 수혜주인 기술주들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미 증시를 이렇게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들로 보시면 테슬라라든지 넷플릭스,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등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월요일장에 영향을 줄 미국의 금요일장을 한번 보시면은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0.75%,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42%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재료로 보시면 또다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증가세를 보였다라는 재료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경기 부양 조달에 대한 의구심이 반영이 되면서 미 증시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미 증시와 국내 증시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미국의 다우존스 차트인데요. 조금 아까 보셨던 것처럼 미 증시가 2거래일 급등하는 모습을 보인 이후로 4거래일째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국내 증시도 한번 보시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날 이렇게 급등을 한 후에 상승하지도 못하고 하락하지도 못하는 고가놀이 패턴을 만들고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패턴의 흐름 뒤에는 추가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급등 후에 힘을 비축하며 쉬어가는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국내 증시가 11월 초서부터 이렇게 쉬지 않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증시의 흐름을 관망하고 있는 매수 대기세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쉬었다 가는 모습을 보여야만 추가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이 자리에서 증시가 추가적으로 상승에 나온다면 당분간 시장 대응은 단기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음 주 이벤트를 한번 살펴보면서 증시를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다음 주 일정을 보시면은요, 월요일에는 제조업 PMI 지수하고 서비스 PMI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둘 다 예상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화요일장에는 긍정적이지 못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화요일 날도 보시면 화요일 날 저녁에 대도시 주택 가격이 발표가 되는데 얘는 예상치가 지금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좀 추측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새벽에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예상치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죠. 자, 그래서 수요일장에 영향을 주는 경제 지표도 별로 긍정적이지 못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 저녁에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내구재 주문, 도매 재고가 발표가 되는데요. 도매 재고 역시 예상치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내구재 주문이 하락한다는 것은 약간 좀 부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새벽에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 예상치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개인의 소득이나 소비 또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장에 영향을 주는 지표들을 한번 보시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표가 좀 부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목요일 새벽 4시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만약 이 FOMC 회의에서 시장의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어떠한 내용들이 나온다면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 안 좋았던 경제 지표들을 극복하고 양봉을 만들 수도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목요일날 매매하실 때에는 이 경제 지표와 이 FOMC 회의 내용을 한번 확인하시고 매매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목요일은 미국의 추수 감사절이라 미국은 휴장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장은 그냥 국내 재료만 가지고 증시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다음 주 경제 지표로만 살펴봤을 때는 미 증시를 비롯해서 국내 증시도 살짝 조정이 들어올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시장은 경기 부양과 코로나19 백신 개발, 코로나19 확산세라는 이 재료에 흔들리는 이유가 경기 회복과 침체라는 두 가지 팩트를 놓고 저울질하는 재료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우리는 단기적인 관점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언제쯤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분명 코로나19 백신은 나올 것이고 경기 부양도 크게든 작게든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마치 조울증에 걸린 듯한 시장의 흐름에 장단 맞춰서 춤추지 마시고요. 길게 보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조금씩 담아두시는 게 더 나은 투자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실체 없는 기대감으로 많이 상승한 상태이니만큼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